안녕하세요. 빰빠람 복덕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2월의 마지막 날이 주목받는 이유, 바로 미국 PCE 개인 소비 지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이죠. 이 지표의 여부에 따라서 다시 미국 증시가 들썩거릴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번 달에 발표됐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3.1%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바짝 긴장을 했었죠. 이렇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오른다는 건 결국 미국 연준의 인플레 목표치 2%와는 거리가 갈수록 멀어지기 때문인데, 오히려 금리 인하는커녕 금리 인상 쪽으로 흐를 가능성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릴레이식으로 이어진 PPI 지수, 생산자 물가 지수도 동반 상승하는 지표를 보였죠. 전월 대비 0.3% 더 높은 지표를 보였습니다. 이거 완전히 미국 금리 지표를 쌍끌이하는 지표들이어서 이 지표들이 발표된 날 미국 증시는 거의 두드려 맞는 느낌으로 휘청거렸었는데요. 이렇게 경제 지표 하나에 증시의 목숨줄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 바로 미국 나스닥입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꺾일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물 들어올 때 존재감 뚜렷하게 또 한번 각인시키기 위한 미 연준 의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이 다시 폭포수처럼 쏟아지기 시작을 하죠. 겨우 처마 밑에서 소나기 피하고 있었던 증시였는데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금리 인하 기대는 접으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시장 분위기 쎄하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번 달 29일에 PCE 지수, 그러니까 개인 소비 지출 1월 수치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도 심상치 않은 수치가 나오게 되면 이건 완전히 트리플 크라운이죠. 그냥 삼관왕 먹는 건데, 전혀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는 기대할 수 없는, 아니 그냥 물 건너갔다 봐야죠. 그리고 다시 미국 연준의 금융시장에 대한 이 컨트롤 패권이 견고한 스쿼드로 금융 전반의 필드를 빌드업하는, 이건 무슨 유럽 축구도 아니고 아주 단단하게 강한 매파적인 성향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최근 엔비디아가 깜짝 실적 발표로 거의 265% 이상의 전년 같은 동기 대비 매출이 이 정도로 늘어난 건데, 무엇보다도 AI 열풍이 놀라운 실적으로 이어지면서 증시가 환호하는 면을 보였었죠. 이거 PC가 안 좋게 나오면 이런 호재도 잠시 잠깐 벚꽃놀이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묻힐 가능성 높다는 얘기입니다. S&P 500 지수가 1.6% 정도 상승하고 나스닥 지수도 1.4% 날아오른 지표는 무참히 다시 휴지통에 휴지 조각이 되어서 폐기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 한국 부동산 시장의 1월 거래량이 지금 프랑스의 잔다르크야. 그동안 엄청나게 부동산 하락세에 밀려서 일본 버블로 가는 GTX 열차를 탄 것 같은 분위기 싸했는데 지금 다시 뽐뿌질을 하고 있잖아. 겨우 2,400건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2월도 다 지나가고 있는데 1월 3,000건 넘을 거라는 설레발, 그냥 오리발에 지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파죽지세로 강감찬 귀주대첩 같은 대승을 거둘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지난주 일주일 상간의 거래량이 좀 주춤하고 카운터에 보태어지는 숫자가 아주 느리게 증가가 됐어요. 아마도 3,000건 넘기 힘들 겁니다. 특례 막차 대출 수요가 몰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래량이 쫄기 시작을 하면 그렇게 다시 반전을 꿈꾸던 집값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가능성 높게 되겠습니다. 아니, 거래량이 어느 정도 회복선을 보인다고 하는 분위기가 파다했는데 이제 2월도 4일 정도 거의 카운터가 끝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3,000건 되려나? 거의 달성하기 힘들어 보여. 그래서 3월로 가는 시점은 다시 하락 보합세로 가다가 4월을 기점으로 상당한 분기점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미국 상황이 여전히 요지부동, 금리 전체를 끌어가는 힘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아무리 한국 입장에서 금리를 유연하게 가져가려 해도 지금 이렇게 주변 분위기가 흘러가는데 어떻게 독자적으로 움직이겠습니까? 금리 디커플링, 그러니까 미국과 따로 놀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한국은행이 어제 25일에 발표한 가계별 금리 익스포저를 감안한 금리 상승의 소비 영향 점검. 제목이 왜 이렇게 길어? 기절하겠네. 아무튼 아주 중요한 소비 동향 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공격적인 소비 성향을 가진 3040이 과도한 부채로 인해서 금리 상승기를
걸쳐 있으면서 엄청나게 큰 폭의 소비 부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일단 뭐 한은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렸던 시기 2021년 8월 이후로 10차례에 가까운 정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금리를 올렸었는데 3%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계가 부담했던 실질적인 이자율은 2, 3% 비슷하게 올라갔고 어째 뭐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금리 1.5% 정도가 상승을 하게 된 거죠. 일단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잖아요. 먼저 빚을 갚아야 개인 파산이라는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데 일단 소비를 미루고 대출을 상환하는 선택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금리가 1% 오를 때마다 가계 소비 증가율이 0.3% 정도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당연히 영끌족들 소비 부담이 가중이 된 거고 국내 내수 경기는 그냥 구석에 처박힐 수밖에 없었던 건데 재화 소비뿐만 아니라 최근에 서비스 소비까지도 악화를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올해 소비 증가율을 1.9%에서 1.6% 정도로 낮추는 소비의 급격한 위축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게 금리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게 되면 3040은 특히 소비 성향이 강한데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이 거의 모든 파일을 차지하고 있어서 일례로 뭐 공기업 금융권에 다니는 영끌하신 분 사내 대출 땡겼다가 월급 실수령액이 한 달에 50만 원 찍힐 정도로 사하라 사막을 걷고 있죠. 그만큼 현금 여력이 젊은 층에서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내수를 돌릴 수 있는 휠이 더 이상 돌아가지 않는 거고 고령층은 뭐 어차피 잘 안 쓰시잖아. 소비 동선이 기본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연령층인데 여기는 비유동성 자산, 유동성 자산이 모두 넉넉한 층입니다. 소비할 수 있는 성향이 상당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파이가 적어. 그래서 젊은 층이 빚 때문에 소비가 안 돼. 또 고령층은 가진 자산에 비해서 원래 소비를 안 해. 이렇게 그냥 똘똘말이 김밥이 돼서 전체 내수를 악화시키는 궤적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내수가 악화되니 이를 살리기 위해서 금리를 내려보자? 이건 뭐 한은의 목표와는 완전히 반대로 가는 정책이 되겠죠. 가뜩이나 부채 떠안느라고 소비가 줄어가는 판에 다시 부채의 문을 열어준다 해서 소비가 진작에 되겠냐고. 오히려 개인 리스크를 더욱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거고 범위를 더 넓혀보면 부동산 PF 위기에 샘플링이 됐던 태형건설 지난해 뭐 워크아웃 결정으로 기업 정상으로 가는 단계에 있는데 이게 지금 삐그덕거리는 양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장별 정상화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죠. 태형건설 관련 59곳,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사업장별 처리 방안을 낸 곳은 10여 곳에 그칠 정도로 지금 진행 상황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워크아웃이 어려운 거죠. 공사 진행 혹은 철수 여부, 자금 지원 방식 등을 담은 이건 뭐 거의 핵심적인 플랜들인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10곳 남짓 계획안을 낼까 말까인데 제일 중요한 건 대주단. 그러니까 돈을 집어넣은 은행들이 사업장별로 적용하는 금리 대체로 9%까지 요구하다가 시행사 반발로 8%로 낮추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 트리거입니다. 금리 협상이 쌍방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속도면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태형은 4월 11일까지 운영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그런 자금 부담도 있고요. 이렇게 지금 부동산 PF 문제 당장에 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 한은이 이 상황에서 금리 변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냥 건설사들은 가뜩이나 브릿지론에서 PF로 넘어가는 단계에서 고금리 때문에 문을 닫는 판에 더욱 생존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은의 소비 동향 지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금 부동산 쪽 유동성은 급격하게 얼어붙어 있다. 그렇다고 이걸 녹이면 얼어붙은 쓰나미를 녹이는 격이다. 한꺼번에 쓸려갈 수 있는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공불락의 선택지를 앞에 두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지금 부동산 상황은 직방 기록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 44%, 반면 상승 거래 비중 38%에 불과. 이게 역전이 되기 힘들다는 거죠. 작년 이맘때가 상승 거래 46%, 반대로 하락 거래 38% 정도였는데 상황이 완전히 역전이 됐고 더 중요한 건 좀처럼 이 갭이 잘 좁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하락세는 부동산원의 수치대로 12주째 하락세를 내리꽂고 있는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근데 지금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가 살짝 내려앉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반등으로 갈까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지금 코픽스 금리 1월 기준 작년 11월 3.8%에 비해서 3.4%로 내려왔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시중은행 금리가 더 내려갈 거다 예상을 하는데 코픽스는 뭐 어디까지나 미국 영향을 직격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은행채 5년물 역시도 4%대에서 3%대로 내려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를 계속 가지는데 이것도 뭐 미국 국채 영향 그대로 받는 거죠. 이렇게 단기적인 시중은행 주담대는 보여주기식 간판 금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대출 창구 방문해 보면 대부분 4% 중후반의 금리 적용합니다. 내려간 코픽스 은행채 5년물 적용 별로 안 해줘요. 은행도 준비를 착착 하고 있다. 향후 금리가 어떻게 돌아갈지 판사를 읽고 있는데 무리하게 인하된 금리 광범위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거 그냥 지금 상황을 아주 초파리 눈으로 보는 전망이죠. 순간 찰나의 번뜩일 수 있는 관점일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치명적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공기관에서 시작되는, 그러니까 오늘이죠, 26일자로 대출은 확 줄어드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바로 스트레스 DSR이 본격 시작이 되죠. 얼마나 줄어드냐? 26일 전까지는 연소득 5천만 원 근로자가 최대 3억 4천까지 받을 수 있었던 돈이 스트레스 금리 포인트가 얹혀지면서 대출 한도가 3억 2천 정도로 4.9% 정도 감소합니다. 이게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갈수록 2025년까지 줄이를 틀게 되는데 내년까지 3억 2천 정도에서 2억 8천까지 크게 대출이 쪼그라들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지금 공기관에서도 대출 줄이려 하고 금리 더 얹으려 하고 안달이 났는데 뭐 시중은행이 용가리 통뼈입니까? 물론 대환대출 통해서 금리 낮은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우회로는 있지만 이거 어디까지나 초기 플랫폼이기 때문에 은행 간 경쟁이 뭐 안드로메다까지 간 거고 점차 거의 모든 시중은행 금리가 아주 미세한 차이로 차별화될 뿐이지 그렇게 엄청난 격차는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시중은행 금리 인하에 대해서 환호할 이유가 없는 거죠. 자칫 대출 잘못 일으켰다가 정말 금리 호구될 수 있는 리스크 충분히 있다는 얘기예요. 사정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끔씩 나오는 무순위가 지금 터지고 있죠. 디파, DH퍼스트의 아이파크, 오전에 청약홈 접속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냥 뭐 홈페이지가 터져 나가고 있는데 100만 명이 지원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넘을 수도 있겠어요. 근데 주의할 점은 아직 보존 등기되지 않아서 은행 대출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게다가 여기 당첨되면 앞으로 재당첨 제한 10년에 걸리게 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순위가 조금만 실익이 있으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암담하다는 얘기죠. 어떻게 뭐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없어. 그만큼 분양받아도 실익은 전무하고 매매를 하자니 계속해서 집값은 밑으로 떨어지는 추세로 가고 있고 그래서 게릴라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동산, 소비동선만 봐도 얼마나 거래량이 앞으로 더 쭈그러들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리커처, 지금 제일 포인트는 신기루 쫓아서 오아시스를 찾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주 뼛속 깊이 전해져 아려오는 실질적인 지표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집값이 정말 상반기 이후에 엄청난 변동성 위기 앞에 있다는 사실, 그냥 정해진 값이고요. 주변에 이런 궤적을 바꿀 만한 요소, 미풍에 불과하고 자칫 미풍으로 대서양을 횡단하는 돛담비를 떼울 수 있다는 착각은 하지 말아야 할 요즘입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